128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가짜글 일본 초등학생의 한국 수학여행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다음 글은 친일 매국노의 가짜 글이다. 보라색 것이 가짜글, 청색 것이 훈민한자의 주장. 어느 가을날 불국 사업들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내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이란 직업의식이 이렇게 작용하는가 싶었다. 불국사 앞에는 수학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2학급과 우리나라 어린이 4학급 정도가 나란히 모여 있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정연한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등을 서로에게 던지고 피하느라 온통 수화장이었다. 이 토착 외국어가 쓴 글. 초등학생이 김밥과 과자를 던지는 장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짜 글이다. 도대체 우리 초등학생이 그런 장난을 하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나 선생님은 언제나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떠난다. 이게 바로 우리를 조생징이라고 폄하하고 모함하는 일본인의 관점을 드러낸 소위 토착 외구의 가짜 글이다. 어머니가 정성껏 쌓아준 김밥을 돌멩이처럼 던지고 장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던져서 흩어진 김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곁에 있던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조선은 옛날 우리의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 저러다가 다시 우리 하인이 되고 말 것 같구나 라고 했다. 일본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모함하고 조작하여 한국인을 비한 까닭은 그래서 일본 교사가 일본 애들에게 한국인은 일본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한국인이 있으면 그는 바로 토착 외구이다. 토착 외구는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맹신도처럼 일본인의 언행이나 과거사를 무조건 숭상하고 받드는 반면에 한국인의 모든 언행을 관동 대학살의 제국주의자를 본따 그대로 모함하고 비하한다. 3. 관동 대학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1923년 9월 1일 오후 일본 경시청은 정부에 출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였다. 중략. 다음 날 동경과 가나카와 현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략. 전문 내용은 동경 부근의 진제를 이용해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는 등 중략. 충분히 주밀한 시찰을 가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밀한 단속을 가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경시청이 조작한 조선인 폭동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9월 2일 오후 6시 긴급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략. 이 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 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관동 대학살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위의 가짜글 수학여행은 관동 대학살처럼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의 동료가 가짜로 지어내어 혐한 감정을 부추기려는 모함이다. 일본 수학생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허구로 쓴 이야기라고 해도 타당성이 전혀 없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땀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어쩜 지금도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일본은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인이 이런 망상을 하면 일본은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워렌 버핏은 일본은 소멸한다고 했다. 그 근거의 하나는 국가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열등한 민족이다. 그 이유는 근친 혼인으로 유전자가 뒤틀려 체력도 면역력도 두뇌도 우리 민족에 비하여 열등하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은 세계 3위였지만 지금은 대체로 한국이 우위이다. 5. 구밀복검의 일본인.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자고세면 창칼로 싸우면서 지내는 동안에 강자에게는 옳은 일이건 부당한 일이건 무조건 복종한다. 약자에게는 사리를 따지지 않고 구밀복검의 심성으로 괴롭힌다. 구밀복검은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 곧 뱃속에는 음해하는 말을 하거나 돌아서서 헐뜯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인은 대체로 복종심이 강하고 국민성이 근면성실하다. 예절이 바르고 친절한 국민성은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산업화 시대에 공업을 발전시켜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었다. 서글픔과 걱정이 뒤섞인 채 어린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없다. 모함하는 가짜글이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김밥과 과자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어쩜 저렇게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원망이 앞섰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를 하고 떠나라고 그 선생님을 꾸짖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음식 부스러기들을 줘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6. 이건 거짓말이다. 아무리 원숭이같이 잘 길든 일본 아이들이라고 해도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짓이다. 나는 김밥 덩이를 주는 일본 아이에게 저 아이들은 함부로 버리고 그냥 갔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우느냐라고 물었다. 그 아이는 내가 일본말로 묻는 것이 이상하였던지 힐끔 쳐다보며 모두가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도 더러운 것을 줍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며 되물었다. 거짓말이 끝이 없네. 점입가경, 식민사관에 따라 무조건 일본인을 신처럼 모시면 그것이 바로 가짜글이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귀밑까지 빨개졌다.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군. 혼잣말을 하며 쓰디 쓴 얼굴이 됐다. 하인 같았던 나라. 7. 일본인은 한국이 하인 같은 나라라고 하면 생기가 돋고 우월감이 솟아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정권 연장의 도구로 겉으로는 일본 국민에게 한국은 하인 같은 나라라고 왜곡하면서 여론몰이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첨단 산업의 일본 산업이 초토화되는 사실에 속수무책이다. 개구멍으로 숨고 싶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한국의 기업을 말살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고 경제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필수 기초 원료 공급을 차단하고 백색 국가 지정을 취소하여 모든 한국 기업의 기초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여 한국의 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나 성노예 세칭 위안부의 불가역적 합의의 파기 등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속셈은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파탄시키려는 것이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고도 기술로 제조한 반도체 제조 원료를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치밀한 사전 대비와 빨리빨리의 뚝심으로 반도체 제조 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였다. 일본의 기초 소재를 우회 수입하여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게 대처하였다. 한국산 제품도 개발하여 나아갔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약 70%를 점유한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기업을 떠나자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초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는 팔로가 막히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일본 기업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한국이나 제3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애걸복걸하며 자사 제품을 써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삼성의 주가가 올랐다. 8. 아베는 진퇴유곡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 다시 우리 하인이 될 것 같구나 라는 일본 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면서 웽웽 하는 불자동차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잊었는가? 매국노 후손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호의호식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 이제는 토착 외국화 되어 이런 글을 쓰네. 1945년 일본 사람들이 패전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일본이 다시 온다고? 그것은 우리나라를 청일전쟁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공군력과 해군력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출퇴근하는 오합지졸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오함과 거짓말로 가짜 글이나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면 안 된다. 위에 그래서 외놈들이 100년 안에 다시 온다고 한 것을 미친놈의 잠꼬대로 알아야지. 마치 숙명처럼 그 말이 이루어질 것으로 결론을 맺으면 그건 일본 제국주의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혼을 잃고 관동 대학살의 흉계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사죄할 줄을 모른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교과서를 배우는 신세대 일본인에게 제국주의 일본의 죄악을 미화하고 있다. 맹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다. 다음 129일 밤 이야기 후미난자 천일야화는 가짝을 일본이 잘 사는 이유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 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